내용 보시면 연관이라고 나오죠. 연관. 자, 그러면 연관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일단 이렇게 할까요? 독립 대 연관. 이것이 뭔가 상대적인 개념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이 그림 하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림 하나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자, 이렇게 두 쌍의 상동 염색체 그렸어요. 여기도 이제 두 쌍을 그려요. 두 쌍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상동, 이렇게 상동이니까 2n이겠죠? 자, 우리가 대립 유전자 표현해 볼까요? 여기가 A입니다. 그럼 여기 무조건 알파벳 뭐가 와야 돼요? B 오면 안 되죠? 예, 같은 알파벳이 온다는 얘기가 대립 유전자는 얘기예요. 즉, 같은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이게 왔다고 합시다. 우성, 열성. 가능하죠? 자, 여기 B 유전자. 여긴 당연히 알파벳 B 해야 되겠죠? 라지 B가 올 수도 있고요. 스몰 B가 올 수도 있어요. 라지라고 하는 건 대문자예요. 스몰이라고 하는 건 소문자예요. 우리가 유전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자, 여기는요. 자, 좀 다른 그림이에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보이시나요? 여기는요. 하나의 염색체에 하나의 유전자만 선생님이 그렸어요. 표현했죠. 그쵸? 하나의 염색체에 하나의 유전자만 표현했는데 여기는 하나의 염색체에 지금 A 유전자와 B 유전자, A 유전자와 B 유전자 두 개를 그렸어요. 이게 독립이고요. 이게 연관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독립은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 하나. 맨델이 얘기했던 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요. 염색체 하나에 여러 개의 유전자,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있을 때 연관되어 있다. 연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개념이 잡히셨죠? 독립이다. 하나의 염색체에 하나의 유전자. 연관이다. 하나의 염색체에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있을 때 우리는 독립과 연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얘로부터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와 얘로부터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를 알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염색체 쌍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쓸 수 있죠. 어떻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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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선생님, 왜 이렇게는 생식세포가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앞에 세포와 세포 분열을 더 보셔야 되겠죠. 왜요? 생식세포 형성할 때 이렇게 분리되어 들어가는 거죠. 생식세포 형성할 때 분리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생식세포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쌍 정도가 있을 때는 바로 되지만 여러 쌍이 있을 때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세 쌍 이상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게 뭡니까? 상동 염색체의 쌍수를 세어봐라. 그럼 지금 이게 두 쌍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몇 가지? 4가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생세포 종류. 여기는 지금 상동 염색체 쌍이 한 쌍이잖아요. 여긴 지금 유전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의 1제곱은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 가지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 써볼까요?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4가지. 여기는요.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연관된 유전자는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함께 갑니다. 당연하죠? 함께 갑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독립되었다,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연관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사람으로 가볼게요. 맨델이 연구했던 완두는 럭키하게도, 운이 좋게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독립되어 있었어요. 하나의 염색체에 하나의 유전자만 있었던 거죠. 즉 둥근 모양 유전자, 주름진 모양 유전자, 보라색 유전자, 흰색 유전자 이런 식으로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맨델은 그러한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델이 연구했던 재료는 이거에 해당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23쌍을 가지고 있어요. 23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된 바로는
2만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염색체쌍, 2번 염색체쌍, 3번까지만 해볼까요? 더 있는데요. 여기에 유전자와 여기에 유전자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짓잖아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을 결정짓는다. 맨델부터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금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쌍꺼풀 유전자, 눈꺼풀 관련 유전자가 왔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 피부색 관련 유전자, 뭐 검은색 유전자, 뭐 피부색 유전자는 한 쌍은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검은색 유전자 또는 뭐 흰색 유전자. 여기는 뭐 머리카락 모양 유전자, 뭐 직모 유전자, 곱슬머리 유전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맨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염색체 하나의 유전자만 온다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형질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지금 몇 가지로 얘기했어요? 23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요? 한 쌍은 동일한 형질을 결정짓잖아요. 그러니까 염색체 2개가, 즉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한 가지 형질을 결정짓는 거겠죠. 맨델의 가정에 의한다면. 그런데 어때요? 2만에서 2만 5천 개라고요. 유전자가.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염색체에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적어도 1000개 이상. 그죠? 적어도 1000개 이상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예를 들면 1번 쌍에 1000개의 유전자가 있다면은 전체 23쌍이니까 2만 3천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염색체는 뭐 돼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우리 사람의 1번 염색체를 조사해 봤어요. 1번 염색체를 조사해 봤더니 여기 1번 염색체 한 자리에 이제 RH식 혈액형 결정 유전자. 혈액형 결정 유전자도 있고요. 여기 자리엔 또 뭐 침아밀라제, 침아밀레이스죠. 이번 바뀐 용어로는 여러분이 배웠던 아밀라제가 아밀레이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라제라고 하는 발음은 독일식 발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미국식 발음으로 이번에 개정교육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예, 독일식 발음이 미국식 발음으로 침아밀레이스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예, 혈액형 결정 유전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자에도 또 있잖아요. 이자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 유전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펩티데이즈 유전자. 펩티데이스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1번 염색체를 봤더니 이렇게 여러 유전자가 실제 연관되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의 얘기까지 우리가 한번 좀 연결시켜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중에 우리가 지금 안 본 게 하나 있는데 연관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연관군. 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군자예요. 그룹이에요, 그룹. 자, 또 23쌍을 한번 얘기해 본다면 첫 번째 쌍, 뭐 두 번째 쌍,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상동이니까. 자,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쌍 있어요. 그럼 여긴 예를 들면 뭐 A가 있고요, 스몰 A가 있고요, 라지 B가 있고요, 스몰 B가 있고요. 여기는 뭐 알파벳 순서대로 라지 C, 스몰 C, 라지 D, 스몰 D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이것만 주고 연관군이 몇 개냐라고 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지 AB 연관군, 스몰 AB 연관군, 라지 CD 연관군, 스몰 CD 연관군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 쉽은데 아니죠. 자, 지금 같은 A입니다. 같은 B입니다. 요게 한 그룹이에요. 대소문자 여러분이 보실 때 요걸 따로따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요게 지금 한 쌍, 한 그룹으로 보셔야 돼요. 요게 한 쌍, 한 그룹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대충 여러분이 느낌이 오시죠? 우리 사람의 경우 23쌍이거든요. 그러면 몇 그룹이에요? 23그룹이에요. 그러면 연관군 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그룹 수니까 23개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연습을 해봅시다. 자, 한번 염색체를 이렇게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기가 이제 A, B,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라지 C, 스몰 C가 있다고 합시다. 자, 얘의 연관군 수는 몇 개일까요? 자, 쌍을 보시고 그걸 그룹으로 얘기하시고 거기다가 개라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쌍이에요? 한 쌍, 두 쌍. 그럼 몇 그룹이에요? 두 그룹. 그럼 몇 개예요? 2개라고 하시면 돼요. 이걸 더 쉽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생식세포의 수가 곧 연관군 수입니다. 즉 N의 수예요.
n의 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얘는요. 2n은 4죠. 그죠? n의 수는 얼마예요? n은 절반이니까요. 2죠. 2개예요. 됐어요? n의 수가 연관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